네, 2021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바이오 그린 뉴딜 일자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 진행을 맡은 로봇 기가소라, 네, MC 양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트렌드에 발맞춰 봤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3차원 가상 공간 메타버스를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기업, 나를 인정해주는 기업,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지만 그 기회의 문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취업의 고수라는 기업의 간부부터 또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그리고 이 취업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해주실 취업지원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이제 하고 계신 일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우리 청주 상공회의소 고용안전선제대응 취업지원센터에 계신 송건아 센터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상공회의소의 송건아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에서는요, 충북 도내 위기산업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새로운 직장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기업의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주식회사 K일에 계신 류정표 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K일 연구개발부 부장 류정표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K일에서 소재 개발, 그리고 상품의 개발, 그리고 상품의 출시까지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젊으십니다. 아니 부장님 위급 아닙니까? 영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저는 회사를 이제 창립할 때 이제 초반부터 함께 했었던 멤버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제 나이 또래보다는 승진이 빨랐던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또 노하우가 오늘 기대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뽀송뽀송하십니다. 주식회사 코시드 바이오팜에 계시는 유혜운 사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주식회사 코시드 바이오팜 다니고 있는 올해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유예훈입니다. 저는 마케팅본부 국내 영업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화장품 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를 생산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국내 영업팀으로서 브랜드 회사 또는 화장품 제조, OEM, ODM 회사들을 만나 원료를 제안하고 소개하고 또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젊음을 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부탁이 있는데 네. 열정 이렇게 세 번만 좀 외쳐주실 수 있는지. 열정! 아유, 좋습니다. 확실히 파이팅이 넘치시네요. 일단 각기 또 다른 분야에 계시고 또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저희가 또 챕터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1라운드 라떼는 마리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분 다 어떻게 이렇게 입사하게 됐는지 좀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우선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식품의 연구원으로서 이제 첫 단계를 내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구원으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 관계된 연구소에서 첫 직장을 근로를 했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자 그러면 기업은 어쨌든 안전성과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됐었던 지식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회사에 창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가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회사에 창업하는데 첫 번째 멤버로서 들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모할 수도 있고 네. 한쪽으로는 용기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었던 직장은 조금 안전성이 더 확보된 직장이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성장이 가능한 대신 그 성장이 빠르게 가능한 회사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더 지금보다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패기 넘치게 도전을 해보는 정신으로 도전 정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창업했을 때는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그때의 그 만족감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젊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첫 직장을 직업학교에 직업 상담사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그 교육 수료생들을 취업을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업을 하고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충북 일자리 지원 센터라고 하는 곳에 그 일을 하게 됐고, 여기서도 10년간 근무를 하게 됐고, 그 청주상공회에서의 고용안정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청주상공회에서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그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람도 되고, 네, 또 어떤 내가 저랬었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생각나실 것 같거든요, 일하시면서.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네. 가장 따끈따끈한 올해 입사하신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제가 19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올해 입사하면 좀 텀이 있잖아요. 저는 학점도 낮고 뭐 토익도 만료되고 다른 대외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이런 이력이 없었어서 막연한 걱정, 두려움이 있어서 되게 취업을 회피했죠. 도망갔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 했던 일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일을 조금 하다가 이래저래 있을 수 없다. 그냥 스스로 좀 되게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결심을 하고서 뭐 중국대에서 주관하는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을 듣고서 지금 화장품에 관련된 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딱 취업됐을 때 엄청 기쁘셨죠? 정말 기뻤죠. 그래서 취업이 되고서는 오동에 이제 집 하나 되면 너 가져 이렇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하실 만큼 이제 어머니께서 기뻐하셨고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반 다른 일보다는 회사에 들어간 게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예훈 씨랑 부장님이랑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취업의 세월이 한 10년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졌다라고 좀 느끼십니까? 달라진 점도 있고요. 같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같은 점은 절실함은 뭐 누구나 같은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절실함은 늘 그 함께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른 점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모든 걸 좀 준비해야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좀 아까도 충북대에서 좀 그 화장품 관련 패키지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조금 더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10년이라 그러면 좀 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저희 때는 오히려 개인이 모든 걸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막연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진 않지만 억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도 도움을 받았다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은 있네요. 센터장님은 가장 그거를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입장이니까 제일 잘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저희 때도 과거에는 그 뭐 청년이나 새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취업 지원제라든가 아니면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다음에 충북 결혼 공제 사업들이 있어서 뭐 내가 취업할 때 그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취업하고서도 그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면은 지금이 유리하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이 유리한 면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 네. 동의하시나요? 네, 일단 동의하고요. 저도 어찌 보면 그런 수혜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되게 요구하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학점, 뭐 스펙이 되게 위주였잖아요. 학점이라든지 토익 점수라든지 자격증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도 충분히 그건 당연히 중요한 거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직무랑 연관성 제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랑 얼마나 경험했던 스펙들, 경험들이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실제로 취직에 했을 때 일을 더 잘할지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예전부터 중요했겠지만 많이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것들 또 취직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힘들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가 취업하기가 좀 더 좋지 않았나. 네, 지금이 그렇게 더 어렵다라고 지금 그 의견을 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뭐 물론 요즘은 더 경쟁이 치열해진 시대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준비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방식이 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스펙 위주로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기업에도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펙 플러스 이제 자신만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기업에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기업에서도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채용할 때도 더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표현 방법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나 지금이나 취업하는 건 똑같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이렇게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저는 전문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 직종에 있다 보니까 연구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직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직종으로 보자 그러면 너무 넓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넓게 있는 공간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필요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제 도움이 필요했고 저도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합격한 이유를 들자면은 그거는 사실 대표님이나 뭐 임원분들만 아시겠죠. 그래서 좀 뻔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면접 때가 기억이 나요. 면접 때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에 있는데 그것에 이제 답변을 하고서 맞다 정말 대답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냐,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냐, 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있냐 이것을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일단 화장품 관련 교육을 받았었고 또 공부를 하고 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좀 어필되지 않았을까. 또 영업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가서. 근데 면접에서 실제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럽지만 그게 좀 잘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잘했다. 내 말을 잘했다. 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 좀 알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필이 됐다 생각합니다. 네, 코드가 잘 통했다라는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은 저희도 구인 기업들이 구직자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채용하겠다고. 그렇다 보면은 신입 사원보다는 약간 경력이라도 있으신 분들을 조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입 사원을 가르쳐서 업무 현장에 배치하는 것보다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바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높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부분에 경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나중을 위해서 취업할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2라운드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업 필살기를 준비하라. 따단. 네. 3라운드 때는 같이 따단을 외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취업되는 것보다 이러다 낙타가 그냥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민을 하는데 각각 다른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겠다. 이 사람은 요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뽑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모든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상에서 봤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지원하신 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겠지만 적어도 이 아까 1라운드에서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취업하려고 지원하는 지원자의 간절함이 물론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쨌든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이 회사의 관심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그 합격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그럴 거에 대해서 면접관들에게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면접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아니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고 알고 지원을 했구나. 그러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명확하겠구나 라는 내용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왜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공고 다 떴네. 일단 다 넣어. 다 넣어. 그쵸.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일단 네. 조건 맞으면 다 넣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면접에서 그게 티가 나는군요. 네. 상담해 주시면서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구직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아는 게 없이 그냥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회사의 그 연역 뽑아줘서 연역에 대해서 일단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마다 그 핵심 가치나 네. 아니면 이념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게 저희들이 다 교육을 먼저 시켜드린 다음에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 그렇게 동행 면접이나 그런 형식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럼 면접 보러 갔을 때 굉장히 회사가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익히고 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또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취업을 못한 친구들도 있나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퇴사한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추천해봐야겠습니다. 미리 알았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 자 그런데 제가 또 제 네. 취미가 이제 좀 사전 조사거든요. 세 분의 필살기가 상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부장님, 유정표 부장님은 자기 소개나 경력, 기술 등의 노하우가 풍부하다. 라는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노하우가 있으시죠? 결국에는 자기소개나 경력이라는 거는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회사에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이 보면은 약간 그 요즘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면접관 분들은 하루에도 이제 수십 명을 보시는 경우도 네. 계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그거는 기업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경향인데 그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네. 어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을 가질 수 있겠는지 특히 내가 관련 경력이 있다면 그게 굳이 꼭 그 경력자로서의 경력이 아니라 네. 이제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경력, 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가졌었던 사회 경력하고 더불어서도 이거를 연관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올 수도 있겠네. 또는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우리 회사에 오시면 이 역할을 바로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내용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은 굉장히 넓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그 식품 관련 그 실험을 뭐 1부터 10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냥 이 사람을 그 1부터 10까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한 군데를 지정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도 제가 이런 부분을 잘하니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이분이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 여기에 배치하면 우리 회사에 잘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퍼즐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막 경력을 막 쥐어 짜내서 쓰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남일녀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국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안 좋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요즘 너무 정형화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들어가 있더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확한 한 문장이라도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그냥 앞에다 놓고 강조해 버리면 네. 이 많은 이력서를 보시다가도 뭔가 다른 문장에서 그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안 되긴 했죠. 그렇게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어쨌든 좀 특별함이 필요하고 정말 그 회사와 맞는 니즈에 맞는 어필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쓸 일 있으면 꼭 참고해서 그 줄은 빼야겠네요. 일남일년에. 우리 센터장님은 중매 역할을 잘하신다고 마담 뚜? 아, 네. 이게 왜냐하면 구인 기업이 채용을 할 때 네. 구직자가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그 구직자도 구인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려면은 서로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신뢰를 해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네.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정보가 하나도 없고 서로 신뢰가 없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방 퇴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그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의 발전성은 어떻고 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면 좋다. 그리고 기업한테는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정말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서 서로 그 짝짝꿍이 돼서 이제는 그 채용이 되는 형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거의 중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네요. 중매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딱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내지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온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뭔가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그게 아니다 하면 또 연결을 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뭐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 추천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 인재가 현재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그쪽 분야에 정확하게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그쪽 의 인재가 저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네. 인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건 오히려 그쪽한테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정말 괜찮은 인재인데 저희가 지금 채용하는 부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표현을 먼저 해주는 거죠. 지금 입사할 수 있는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니다라는 것도 미리 해줄 수도 있는 경우죠. 되게 따뜻하네요. 따뜻한 회사네요. 아니. 물론 그 인재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 그렇군요. 일단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혜훈 사원은 말을 엄청 잘하신다고. 물론 진짜 잘하시는데 수학 강사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 졸업을 하고 약간 다른 일을 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서울에서 6개월 그리고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실 수업하는 게 뭐 PT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하면서 말하는 거나 그냥 똑같은 토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톤 높낮이 또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도 살피게 되고 지금에 적응해 보면은 그 고객들이 잘 제 말 듣고 있는지 제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거 연관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원에서 일을 했던 게 지금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말을 잘해야 요즘 시대는 정말 말을 잘해야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살기들을 갖고 계신데 요거를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걸 믿고 또 준비를 하거든요. 무조건 뭐 스펙만 무조건 중요해. 뭐 아니면 경력자가 무조건 우선이지 막 이렇게 좀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세 분이 풀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부장님부터. 네네. 우선 스펙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인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마세요. 스펙은 취업하는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네, 스펙은 중요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스펙이 높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의 스펙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지를 미리 한번 그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그게 꼭 이제 연구부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행정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경영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기업에서는 또 구매나 지출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문가 또는 지출의 이제 이런 격리 세무의 전문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내가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볼 때 대부분의 그 수많은 자격증 중에 우리 회사의 이 분야에 필요한 거는 어떤 자격증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면접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연습을 하셨고 어디까지 실무가 가능하십니까?에 대한 내용을 했을 때 그게 단순히 저는 그 이 뭐 이런 자격증이 있고 이 정도는 뭐 관리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그 자격증에 관련돼서는 자신의 기술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스펙 중에 내가 진짜로 그 내가 원하는 그 전문가에 어울리는 스펙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을 해주고 그걸 앞에 올려주고 이제 면접 보실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취업 지원하고 싶었는데 뭔가 솔직히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또 하나 명언을 해주셨어요. 경력과 인성을 갖추어라. 여기 좀 티가 나나요? 인성이. 인성이란 건 사실은 그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는 그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은 결국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뭐 같은 사원들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 다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와 회사가 만나도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인성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인성이란 부분이 단순하게 뭐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 또는 이 사람은 좀 너무 그 까탈스러워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윤활유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인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인성이란 부분이 뭐 기업들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성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그 신입사원이니까 사실은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인성과 열정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표현 방식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 뭐 심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할 수도 MBTI 있고요. 물론 그리고 면접 중에 분명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드러날 수 있겠네요. 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또 이런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스펙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요거 뭔가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한 직장에 그 취업하려고 하는 그 직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스펙을 어느 정도는 기본은 이제 깔고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기를 더 빛나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위에 그 한 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나왔듯이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무남 동료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 있지만 만일에 살아오면서 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아리 생활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걸 느꼈고 지금 이 직무에 관련해서 이런 쪽을 조금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자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 인사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스토리텔링을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직자는. 그러니까 밀당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좀 궁금하게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쓰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요거는 뭐 면접 때 이렇게 써야 되나요? 어떡하나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표현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딱 정해져 있는 내가 어디에서 뭘 느꼈다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느꼈는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붙여주는 게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더 나가야 되네요. 네. 어쨌든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우리 유혜원 사원은 가고 싶은 회사의 임원이 되어라. 스스로 임원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회사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아, 그러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 되게 좋겠는데 그렇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이거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제가 가진 게 뭘까 이런 걸 쫙 찾아보고서 어떤 걸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무작정 막 쓰고 그렇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 필요하고 뽑고 싶은 인재를 뽑을 텐데 그렇죠.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면 당연히 그건 뭐 제 자랑밖에 안 되는 거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할지 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할지 이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되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조금 술술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센터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회사의 연역과 어떤 이념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외우고 공부해서 간다. 요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여기하고 연결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가 좋기는 하죠. 부장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이제 면접인데 막 회사 우리 회사는 하면서 막 어떻습니까? 뭐 우리 회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결국에는 회사 임원이 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 의식을 갖겠다라는 걸로 좀 생각이 됐어요. 그거는 회사에서는 너무 바라는 일이죠.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주인의 한 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주인 의식이라는 내용을 교육도 해주고 또 알려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그냥 그 단순히 내 직무 그러니까 업무만 생각한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면 되게 그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은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잘 신경 써서 업무가 되게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승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원이 되겠다라는 건 결국 주인의식을 갖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입사원이 지원할 때 그 정도의 포부는 얘기할 수도 있죠.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귀엽게 조금 이 친구 당차구만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긴 집도 이게 내 집이면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남의 집이면은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어쨌든 좀 더 주체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분의 알짜배기 노하우들을 취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가 취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준비하십시오. 따단 하셔야 돼요. 자, 3라운드 취업으로 가는 길. 짜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굉장히 줄였습니다. 일단은 취업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또 이제 짚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 유정표 부장님부터 네. 주제가 좋습니다. 특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특수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 회사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나는 이러이러한 그 직종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러한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무언가가 특별합니다. 그 부분이 단순히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근데 이공계니까 이제 그 이공계 수학적인 또는 이제 그 과학적인 내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가 쓸 수 있는 아까도 우리 2라운드에서 필살기라는 내용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는 이공계에 있는 제 연구원 중에서도 이런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했었던 그 방식인데요.
그 이공계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제일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제 통계입니다. 아, 사실은 이제 그 통계를 진행을 하면서는 본인이 연구했던 게 이 통계에 적합하게 됐는지는 원래 수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자는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떨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그 본인이 배운 대로만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단순한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 통계 부분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분은 일을 하면서 보고서를 낼 때 굉장히 그 본인이 한 실험 데이터와 그리고 통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보고서 화려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도 잘해 심지어 되게 양쪽을 다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되게 뛰어나거나 독특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이 좀 도움이 될것 얄밉지만 되게 같습니다. 부러운 사람이네요. 그리고 굉장히 양쪽 다를 가진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감각을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필살기는 네. 하나쯤은 그게 꼭 그 이론적이나 아니면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네. 필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왕 준비하는 거 제대로. 네. 이게 뭐 그 학문적이 아니더라도 네. 자기하고 취미하고 연관 지을 수도 음. 있고요. 또는 그냥 그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관심사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정말 이걸 잘해요라는 거를 한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서 기본 소양에 그 한 가지가 덧붙여진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회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그렇거든요. 이제 방송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면서 막 개인기 막 내가 이것만큼 아. 내가 누구보다 똑같이 할 거야 막 이런 거 되게 연습을 하는데 약간 뭔지 와닿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준비된 경력이 필요하다. 준비된 경력이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 현장에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 처음 대학을 졸업해서 그 다시 취업을 하기까지 경력이 없으니까 취업을 못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관련된 아르바이트라든가 인턴이라든가 그런 정부 사업들이 있는 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경력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서 그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라도 보여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뭔가 관련 있는 내가 좀 준비했던 그런 어떤 경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혜운 사원은 네. 두려움과 조급함을 버려라. 좀 되게 식상한 말일 수 있는데 저는 되게 제 경험하고서 되게 느꼈던 말이거든요. 저는 재수도 했고 휴학도 하고 좀 졸업도 늦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8, 29살 이렇게 됐을 때 친구들을 둘러봤을 때 어느 친구는 뭐 대기업에 가서 막 4, 5천 원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고 저보다 뭐 공부 못했던 친구들, 같이 재수했던 친구들,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서 되게 스스로 불만족했어요. 나 왜 이러고 있지? 나 그러면서도 맨날 뭐 비교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고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제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취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취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처음 한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업을 했고 화장품 쪽에 들어왔으면 화장품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바이오 쪽 벗어나지 않거나 영업 이런 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걸음이 되게 중요한데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은 허투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방향을 잘못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첫 번째고 또 가기에 앞서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 저의 장점,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가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거에 맞는 직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천천히 찾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을 버려라. 면접 볼 때 그게 티가 나나요?
티가 날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여유로운 사람하고 이제 그 좀 초조해 보이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이 준비가 잘 돼 있는 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답도 하고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제 그 그냥 여러 회사에 지원한 다음에 면접이 잡혔으니 오게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통상적인 내용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답도 짧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표현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면접을 보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긴장을 해서 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준비가 덜 됐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두려움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집중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일도 그르치고 뭔가 분명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짚어주시면서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은 취업하는데 어떤 스펙이 필요합니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저 다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가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다 준비하세요라는 말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불호다잖아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소양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본인이 그 지원하는 직종 그리고 직군 그리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 소양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맞추시되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그 기업, 그 직군에 가서 그 직종에 가서 어떤 전문가가 돼서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그거에 필요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스펙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남들보다는 여기에 더 적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그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이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뽑고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 회사는 분명히 자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으면 좋겠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준비해라.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스펙은 어쨌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스펙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준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분야는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라인을 맞춰서 가야지 내가 어디 취업할지 모르니까 뭐 품질 관리 기사를 딴다거나 아니면 다시 회계를 딴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작정 준비를 하게 되면은 면접관에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 건지 또 약간 의심이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 쪽으로 되려면 그쪽으로 라인을 맞춰서 스펙을 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막 준비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거랑 동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분에 맞는 스펙. 사실 이제 스펙 하면은 뭐 토익 점수, 뭐 자격증 이런 것만이 스펙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분야에 연관된 스펙. 뭐 제가 그 천연물 연구를 하고 싶으면 천연물 연구를 했던 그런 이력, 뭐 인턴 이런 거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영업직 뭐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판매를 했던 그런 조그만 경험도 자신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무가 명확하다면 그것에 연관된 스펙을 쌓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의 도움은 센터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세밀화된 스펙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 분야 또 그린 뉴딜 분야에서 취업 준비 요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 특히 바이오 분야라는 거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라고 하면 뭐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는데 이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융복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자기가 이제 생물 전공 또는 그 바이오 전공, 화학 전공 뭐 이런 또는 뭐 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쪽 분야에 융복합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자라면야 당연히 그쪽 분야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준비하실 때 그냥 그 단순히 이제 그 학업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 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 좀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가 아니신 다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하고 접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내가 만약에 경영 그 전공이라고 하시면 경영 분야에서 바이오 분야는 어떤 경영 형태가 이루어지고 경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시면 그쪽에 필요한 인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충북 도내에도 그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이쪽 분야, 바이오 분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정부 사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쪽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 내용들을 찾고 내가 이수하고, 그리고 그 저희 추진단에서도 유기농 식품 과정이 있는데요. 그쪽도 식품이나 바이오 쪽 그런 교육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부 사업들을 찾아서 내가 활용을 하는 게 더 취업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지원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활용해라. 네, 맞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그럼 어디서 이렇게 빨리빨리 볼 수 있나요? 이게 그 저희 HRD 넷이라고 거기에 그 우리 직업 훈련 정보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충청북도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저희 같은 뭐 청주상공회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지원들을 이제 또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네.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관심 갖는 게 먼저 중요하죠. 저는 사실 뉴딜, 바이오 뉴딜 어떤 얘기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보고 뉴딜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런 쪽도 이제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걸 이제 알고 나서 가야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이제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되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르던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바이오 쪽 인력 관련 교육을 듣고 또 이쪽으로 취업이 연계되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취업이 안 된 사람들 또 후배들 친구들한테 또 추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뭐 저기 플랜카드 걸려 있다,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교육 받아봐라, 뭐 지원금도 주고 취업 연계도 해준다,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자체 도움이 확실히 되니까 저도 네네. 많이 좀 추천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을 진짜 내 가족이다, 내 친한 친구다,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실질적인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언을 항상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뭐 진부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그 준비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취업 준비를 통해서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 뭐 10년 후에 나도 결국엔 나잖아요. 그걸 판단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극적으로 이게 잘 된다더라, 요즘 트렌드가 이거라더라, 또는 주변에서 너도 이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준비해봐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전문가다라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일단은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눈높이 낮아서 그 조그만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는 분명히 배울 게 많고 나한테 경력이 분명히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눈높이를 낮춰서 갈 수 있는 데는 일단은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쨌거나 평생 그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으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 그 직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일단은 경력을 먼저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과 동일시 되지만 진짜 조급함 버리시고 두려움 버리시고 꼭 시도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조급함은 버리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해갖고 그렇게 안일하게 있는 건 하지 마시고요. 꼭 지원도 해보시고 써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회사, 크지 않은 회사 들어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잠깐 한 4개월 정도 지금 회사에 있기 전에 있었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화장품 관련 회사였거든요. 그쪽 경험을 하면서 화장품에 지식한 정보를 더 얻었고 그 회사에 있었던 바탕으로 지금 회사에 더 좋은 회사로 지금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경험을 해봐야지만 나랑 잘 맞는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취업에 분명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들은 정보, 필요한 정보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일자리 콘서트에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그날이 빨리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 지역 혁신 프로젝트 바이오 그린 뉴딜 일자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